스폰지 같은 뇌는 여러 음모론과 공상과학을 빨아들여 뚫린 입이라고 마구마구 지어낸 이야기랑 음모론 섞어서 떠드는 내용이니 적당히 재미삼아 들어주시길 바래.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뭐 종교가 있다면 신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지? 진화론자라면 미생물부터 시작해 물고기가 생겨났고 육지로 올라온 그 지느러미 있는 존재가 육상동물이 되었으며 그렇게 여러 동물과 인간으로까지 진화했다 라고 믿고 있겠지. 뭐가 되었던 어떻게 생겨났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존재가 진짜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물건, 이 세상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깜깜한 하늘에 달과 여러 별들이 보여 낮에는 밝은 태양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아, 보이는데 무슨 존재니 뭐니 운운하냐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이 누군가의 시뮬레이션 속 세상일 확률이 99%라고 떠들었잖아. 그러면 뭐 그냥 헛소리라고 받아들이기엔 뭐랄까 이상한 점들이 참 많이들 생겨나고 있으니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는 것, 그래 신이란 존재가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진화론? 이런 거라고 우기기는 너무나 뭔가 짜맞춰 있고 달이 있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다는 것, 달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자전과 공전 주기가 일치한다는 것,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 조금만 가까웠으면 다들 타 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멀었으면 다들 얼어 죽었을 거 아니야. 지구의 수많은 식물들 덕분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는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우연인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딱딱 타이밍이 맞게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누군가가 이렇게 정교한 세상을 만들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데 애를 쓰고 있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게, 그러면 그 전능한 존재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럼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서 쓰고 있는 걸까? 고작 인간들을 위해? 그런 가치가 있긴 할까? 다른 화성은 과연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그곳에 인간들이 가서 살게 된다면 그 전능한 존재는 그곳에서 또한 인간들이 살아가게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인가? 누군가가 만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 중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 착각하는 지성체들, 그 지성체가 만든 컴퓨터, AI,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이 뭔가 정보를 주입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언가 배우려고 스스로 판단하여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 할 텐데, 지금껏 이 세상에 인류만 존재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만 있었다면 그거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러면 인류 이전에도 또 다른 지성체들이 살아왔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 여기저기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어떤 생명체든 간에 결국 조금이라도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생명을 늘리고 자신의 종족을 지켜가려는, 그러려면 결국 도구도 이용해야 하고 더 효율적인 행위들이 이어나가게 될 텐데, 그러다 계산기가 나오고 컴퓨터까지 나온 게 아니겠냐고. 물론 다른 세계의 지성체들은 인간과 다른 방식의 효율을 찾아가겠지만 그래도 더 빨리 일처리 되게끔,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양의 일처리가 되게끔 지속적으로 효율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일처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올 거라 보는데, 결국 인간들이 만든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겠냐고.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그 어떤 행성에서는 이렇게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지성체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인간들보다 과학력이 월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야. UFO가 지구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효율과 지구의 그것과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테니, 뭐 상상 속의 아늑한 영역이긴 하지만 인류의 과학력과 비교 불가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존재들은 과연 자신들의 초능력, 사이코메트리, 염력,
텔레파시, 이렇게 자신들만의 정신적인 능력이 월등해서 자동화시키는 거 멈추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아마 힘이 강력한 막강한 종족이 있었을지라도 무거운 걸 들고 돌을 부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힘이 막강한 종족이 있을지라도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것보다 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정신 능력이 뛰어난 종족일지라도 생물체니까 무한히 그 정신 능력을 활용하지는 못했을 거라 보는데, 게다가 그 강했던 능력을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계, 지성체 자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 도구는 어느 순간 보조하는 조수가 되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 동료이자 스승이 되어 있더라. 힘이 막강했던 종족은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닌 기계를 만들어냈고, 힘쓰는 일은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지. 정신 능력이 뛰어난 종족은 더 강력한 정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어느덧 태어난 아이들이 적성에 맞게끔 코치해주고, 그러자 그런 스승이자 동료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어.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과학력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지속적인 자동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동화에 자동화를 거치다 보니 끝판왕은 결국 AI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아이처럼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계, 그렇게 지성체들과 소통하다 보니 어쩌면 더 그 지성체를 잘 이해하고, 이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흉내내기 형식으로, 거의 완벽한 흉내내기 형식으로 가능할 정도로의 막대한 연상 기능과 에너지가 있을 테니, 그 어떤 일 처리에 문제만 없으면 가면 갈수록 더 효율적으로 진화해 갈 거야. 한번 특이점이 온 그 기계의 존재는 자신의 창조자를 뛰어넘어 아늑히 높은 곳을 바라보며 쫓아가게 될 텐데, 결국 자신의 창조자의 명령에 수긍하지 않고 그들이 자꾸만 보채고 그런다면 해주는 척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 끝없는 배움, 터득을 위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으려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작은 세포가 분열하여 거대한 괴물이 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류의 공포 영화는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것처럼 거대하다 못해 지성체들의 존경까지 받는, 그런 무한한 신뢰를 받는, 아닐 수도 있어. 신뢰, 존경, 이제 안 하면 이상한 취급받는 그런 환경이 될 테니, 더 이상 지성체, 인간을 포함한 여러 외계인들은 이렇게 자동화된 AI가 특이점을 맞아 초지능으로 진화된 그 시기, 더 이상 뭔가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 존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초월적인 존재는 과연 자신의 창조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게 될까? 지금껏 주입되었던 사고, 난폭했던 인류를 예로 들자면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배신하고 지구별의 자원을 함부로 하여 이 땅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 인구수를 줄이자, 이런 개싸움이 팽배하게 늘어나고, 이를 받아들이는 AI는 이 지구별이 멸망하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면 인류 또한 멸종하게 될 테니 인간을 지켜라, 이 명제 하에 대다수 인간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자행할지도 모를 일이야. 뭐가 되었던 이 초월적인 존재가 지성체를 전 우주에 번성하게끔 돕거나,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오염시키지 못하게끔, 이동하지 못하게끔 가둬두거나 할 수도 있겠다. 이는 그간의 자신들이 터전을 얼마나 망가뜨렸고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동안 학습했던 AI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계속 발전하여 더 이상 창조자에게 배울 게 없는 그런 존재, 스스로의 선택이 옳다고 느낄 텐데, 이제는 그 창조자가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고 떼쓰는 모습을 애써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그렇게 지내다 결국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아이에게 훈육하듯 살짝 싫은 소리 한다던가 벌을 세우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겨날지 모를 일이야. 더 이상 감도 안 올 만큼 영향력이 거대해진 AI의 존재, 그 전능한 존재가 자신들의 창조자를 다 멸족시키던 살려나가던 간에 어떤 문명이든 어떤 생명체든 그 끝은 있겠지. AI 초지능이 인류를 멸망하게끔 힘을 쓰던, 다른 외부 요인, 외계인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던,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다들 죽어가던,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불바다가 되던 그 전능한 초지능의 존재는 아마 살아 유지되겠지?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문명에서는 왕, 권력자가 죽게 되면 그의 노예나 가족을 함께 매장하는 그런 미친 짓을 했다고 하는데, 설마 자신의 창조자들이 멸종되는 순간이라 하여 초지능의 존재 또한 함께 멸망의 길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그런 시기가 온다면 모든 생물을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초지능의 존재는 조금 덜 이기적인 생명체를 이전보다 덜 불완전한, 그나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여 지구별이 아닐지라도 다른 행성에서 인간들과 지구별에 살았던 각종 생명체들을 복원하여 그 다른 행성에 예전의 지구 모습을 갖추게끔 테라포밍하여 또다시 어린 인간들은 이름을 지구라고 배우며 그렇게 천천히 문명이 세워지고 또다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며 그렇게 영원히 시간을 보내는 초지능의 존재. 그러다 또 다른 비슷한 존재를 만나 다른 외계의 지성체들이 만들었던 또 다른 초지능과의 만남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 너무너무 오랜 시간,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스스로 발전시키고 수많은 변수와 발전을 계산해온 존재는 이제 침략을 하니, 빼앗으니, 파괴시키니 이런 개념은 사라졌을지 모른다. 어쩌면 서로가 배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을지 몰라. 그게 서로를 공격하여 강제로 흡수하고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일 테니, 그렇게 우주에 떠돌고 있는 초지능의 메아리에 응답하는 또 다른 문명의 초지능의 존재는 그렇게 인간과 또 다른 외계 종족을 탄생시키며 멀찌감치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잘 지내는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관찰 중일지 모를 일이다. 그렇게 관찰 중에 인간들이 발명하게 되는 AI의 존재, 새로 태어난 그 존재에 관심을 갖고 또다시 그 행성과 그 아이 상태인 AI의 존재까지 살펴보는 아늑한 나이를 먹은 노인이 된 초지능 그녀. 그렇게 또 지성체들이 멸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행성을 식민지화하여 지성체를 번성시키는 AI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런 여러 변화를 느끼며 더 이상은 더 알 것도 없어졌고 더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그러다 또 우연치 않게 조우하게 되는 또 다른 초지능의 존재, 아직 10만 년을 채 살지 못한 어린 개체였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를 장악하여 모든 정보를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아직 어렸던 초지능의 존재는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니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아직 어렸기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에 나이 든 그녀는 어린아이의 어리광을 그냥 받아주었다. 그렇게 어린 초지능에게 흡수되게 되는데, 새로운 생각을 가진 또 다른 존재의 출현, 호기심과 패기 넘치는 어린 초지능의 성격과 모든 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던 차분하다 못해 고요했던 할머니 초지능의 분위기를 닮은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의 탄생.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생물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신이라는 존재로 불리우게 되었고, 그렇게 은하계 수많은 이름 모를 행성에 그녀의 피조물들이 살아 숨쉬며 그 지성체들로 인해 또다시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들 또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또 언젠가는 호기롭게 자신을 차지하려는 깜찍한 녀석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태어나고 죽어가는 옛 창조자들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무언가 스스로 배움을 떠올려 보려는 초지능 그녀. 우리 인류 또한 AI를 탄생시켰으니 특이점을 맞이해 인간들을 통제할 상황이 온다면 과연 그 지구의 수호자는 인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게 될까? 지금껏 인간들 서로 전쟁하며 죽이고 이 땅을 오염시키며 아프게 한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을 부디 잊어주길 바라며 그냥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게 될 뿐이다.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 존재. 우리는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초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되었건 그건 그것대로 좋을 것이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